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일일학습에 대한 부분 7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문제가 나오는 주택법하고 농지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주택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에 대한 부분은 몇 문제가 나온다고 했냐면 7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주택 단지라는 걸 만든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의 단지라는 뭘 얘기한다? 30호, 3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에 주택의 단지를 만든다. 그럼 주택의 단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주택하고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이라는 거를 같이 뭐다? 짓는 걸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다음은 별개 단지로 봐주는 게 있다고 해서 21팔도 고자철이라고 얘기했었죠. 21팔도 고자철은 다른 단지로 봐주겠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주택단지라 하더라도 나눠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를 나눠 진행하는 걸 뭐라 부른다? 공구라고 부른다. 공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300세대 이상 되면서 분할 시행하려면 얼마? 600세대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드렸죠. 하나의 단지라도 나눠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공구라고 하죠. 공구. 그럼 이렇게 해봐요. 주택단지가 있고 나눠 진행하는 공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러면서 이런 주택의 단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하자?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짓는 게 30호, 3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다? 주택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공공택지 받고 주택단지 보면서 그 안에 공구받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간선시설 정리하면서 봤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얘기해 볼 때 주택을 구조에 따라서 분류해 보자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단독은 단다가 단독주택 시작 단다가 단독주택 공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공동주택은 연세대 여기는 기숙사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건축법의 분류냐 주택법의 분류냐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이라는 걸 뭘로? 자금을 기준으로 뭐가 된다? 분류가 이루어진다. 자금 분류라고 한다면 국민주택이라는 거와 민영주택이라는 걸로 구분한다고 해서 자금과 규모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한다. 뭐라고요? 자금과 규모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한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완전 중요하니까 분양가 제한받지 않는 거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이 있다. 소형주택은 앞으로 계속 기출될 거니까 반드시 봐야 된다. 그렇죠? 전원면적 얼마? 60 이하고 30 미만이면 욕보 제외.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리마인드 하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대해서는 10년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증축은 15년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치자 같은 거니까 여기는 안전진단 필요하다고 했고 그쵸? 이런 얘기들. 또 리모델링은 뭐예요? 조합을 만들어 진행한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억나시죠? 각동 과반수 각과 전체 3분의 2 전체 리모델링 한다면 그렇게 조합 설립이 인가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용어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1문제 한 번 더 볼까요? 봐보세요. 7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주택하고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죠? 주택하고 부대복리, 주택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일제 조성코자 사용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뭘 물어보는 거지 이게? 그쵸. 이제 오늘 봤더니 바로바로 하네. 뭐라고요? 주택단지. 분명하다니까요. 본지 얼마 안 되면 기억이 나. 본지 오래되면 기억 안 나는 거고. 그죠? 주택단지입니다. 다만 이거를 뭐하죠?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각각 별개 주택단지. 뭐였더라? 21, 8도. 21, 8도.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 다음에 고자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21, 8도 고자철. 시작. 21, 8도 고자철로 나눠진 건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단지에 대한 단서 잘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단지를 뭐다? 나눠놓은 게 있잖아요. 주택단지를 나눠놨다. 봐봐요. 그러면 정의 이거죠.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시작.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사용검사. 시작.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뭘까? 그렇지. 공구. 공구란이라는 거의 정의죠. 공구 참 잘 나옵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공구별 세대는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전체 세대가 얼마면 600세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의 종류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 구조에 따라 주택을 분류하자. 그럼 우리가 단독주택의 종류와 그 다음 공동주택의 종류를 구분해 보자. 그러면 단다가 단독주택. 시작. 단다가 단독주택. 오늘은 이건 외웠겠다. 뭐라고요? 다가구주택. 단다다가 아니야. 단다가. 이해가셨죠? 다가 많아서 안 돼. 이음절로 가고. 공동주택은 연세대. 아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명등을 보시면 돼요. 연세대. 공관하고 뭐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과 관련된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일단 요 포인트는 뭐가 될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었다. 무엇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주택도시기금. 시작. 주택도시기금.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왔어. 그러면 자금은 확인했고, 그다음 뭐가 맞아야 돼? 규모가 맞아야 되겠네. 그죠? 규모가. 그러면 수도권에 건설했대? 그럼 수도권에 한정한 걸로 봐서는 전용 면적이 얼마야? 85 이하인 거지.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도 아닌 읍면이면 10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니까 85겠지. 전용 면적이. 이걸 뭐라 불러?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국민주택의 정의가 나오면 꼭 뭘 봐야 한다 우리가? 자금과 규모가 맞는지. 그렇죠? 꼭 보시고 답해야 됩니다. 얼렁물렁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시작.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그럼 봐봐. 몇 세대 미만의 무슨 규모로 도시지역에 짓는 거지? 300세대. 그치. 300세대 미만. 이걸 가지고 뭐다? 300세대인 이러고 나온 게 32회 때였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낼 수가 있지? 지옥 가려고. 그치.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미만이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시작.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을 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시 몇 가지로? 3가지로 분리가 되어지겠지.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다? 단지형, 그쵸.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그 다음 단지형 뭐하고? 다세대주택이라는 거와 소형주택으로 구분한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 너무 중요한 거 눈 뜨면 뭐라고요? 소형주택은 원래 최대 면적이 얼마까지지? 60 이하까지는 되지. 하지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무엇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욕실하고 보일러실.
헷갈리면 욕보제외라고 외워 그냥. 욕보제외.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원래는 원룸형이 기본인 거니까. 그렇죠? 30 이상이면 3개 이내 침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침실 2개 이상인 게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알겠습니까? 요 앞으로 제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더 심화하면서 계속 문제를 드릴 거예요. 매 회차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도시형 완전 중요하죠. 그 다음 6번입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그리고 뭐가 나오죠?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뭐가 되죠? 부대시설이고. 시작. 부대시설이고. 그 다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뭐가 되어진다? 복리시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리시설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대시설이고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언월 경로당은 복리. 언월 경로당은 복리. 됐습니까?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본 내용이죠. 리모델링이란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뭘까? 대수선이라든가 증축이지. 여기는 주택법이니까 개축이란 말은 안 나와요. 10년 지나면 대수선, 15년 지나면 증축, 공동주택. 그렇죠? 그 얘기 행위를 말하며 또 전체를 리모델링 한데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뭐다? 조합 설립을 하려고 뭘 받는데?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조합을 설립하는데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이니까 여기 전체가 앞에 나왔죠? 각동 과반수잖아. 전체가 앞에 나왔으니까 전체가 3분의 2야. 전체니까. 그리고 뭐다? 각동에 대한 부분은 뭐다? 과반수. 이게 원조문은 전체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외울 때 각과라고 외워야 돼. 각동 과반수야. 각과 전 3분의 2예요. 각과 전 3분의 2. 이해갑니까? 그래야 안 헷갈려요. 원조문은 전체 동의를 먼저 나와요. 문제가 나올 때 지문에서는. 원조문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각과니까 전체가 3분의 2고 각동은 과반수의 결의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관계된 거, 조합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 얘기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볼까요? everybody, 사업 주체. 다 했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봅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자. 시작.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자. 그럼 사업의 주체가 돈을 가지고 주택 자금으로 뭐를? 사업을 시행하자. 사업 주체가 주택의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자. 오늘 마지막 일일학습 보니까 절반 넘게 제가 용어를 집어넣었죠. 왜 그럴까? 지금은 용어가 중요한 시기예요. 뒤에 내용은 차차 할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등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국구 관리니까. 연간 몇 채? 20채. 대지는 1만 이상. 그리고 누군 등록하지 않죠? 공공의 자라면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국가, 재단, 토주공, 지공. 민간의 자여도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왜?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지면 끝날 거니까. 그래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와 뭐 하는 거?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민간 사업자 중에서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제 언급이 돼 있다. 그러면 주택조합은 뭐가 될까요? 세 가지. 지직리, 시작. 지직리, 지역, 직장, 리모델링에 대한 조합의 세 가지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지역, 직장과 관련된 부분, 요거에 대한 부분만 잘 좀 기억하자. 이거는 뭐예요? 리모델링은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이지만 이거는 주로 주택이 없는 자들이 집을 건설에 우선 공급받고자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당연히 돈을 모아서 결론은
지역 직장조합은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설립 요건 한 번 더 외워요.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과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 줘라. 80% 이상 사용권, 15% 소유권.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있어야 돈을 모아 땅을 사니까 뭐다? 건설 예정 세대의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은 돼야지만 된다. 그래야 조합의 인가가 나올 거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다 소유자라 구성원 수 제한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각과 전 3분의 2 해가지고 조합 만들 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소유자들이니까. 알겠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내용에서 조합원의 자격 관련된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 85 이하 한 채 가진 거 세대주까지는 된다. 6개월 이상 지역조합은 그 지역에 거주해줘야 된다. 알았죠? 이렇게들 봐요. 제가 지금 자장가 부르는 거 아니니까 뭐라고요? 조금만 참으시고. 진짜 신기한 건 막 졸려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진 않아. 그죠? 그리고 끝나면 잠이 확 깬다. 왜 밥 먹어야 되거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있잖아. 한참 자다가 밥 시간만 되면 깬다. 귀신같이. 어쨌든 오해기다. 이게 이제 조합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 사업할 수 있고 그럴 때 누가 발행한다? 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몇 페이지? 몇 페이지죠 이거? 93? 113? 113입니다. 113페이지 있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발행할 때 발행 승인은 국장한테 승인을 받고 상환기간은 몇 년? 3년을 넘을 수 없다. 또 등록사업자 보증받았으니까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효력은 영향이 없다. 그렇죠? 요즘 분위기로 봐선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3년 연속 나왔는데 4년은 안 나오겠어? 올해는 X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금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사업을 시행한다면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지는 경우일 때 시작!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지는 경우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주택 단지니까. 주택하고 부대봉이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건축 허가권자하고는 달리 뭐가 되죠? 도지사하고 누가 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의 허가권자가 국장도가 안 되는 것은 대별되는 거니까 같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하고 사용검사 받는데 사용검사는 시군구장이 하는 것이고 하지만 국장이 승인한 사유에 대해선 국장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건설 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한 주택에 대한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 공급이 들어가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에 분양가 제한과 관련된 테마. 시작. 분양가 제한과 관련된 테마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번에 33회도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분양가 제한 받으면 비싼 집을 싸게 샀으니까 팔아먹으려고 해서 전매 제한을 받는데 전매 제한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투조에 대한 부분. 등기 칠 때까지. 분양가 제한 받는 주택은 좀 더 길어. 기간이. 그래서 부기등기도 필요해. 전매 제한 기간들이 이런 것들 정리해서 본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럼 누가 하는 거냐?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아니면 시도가. 그리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뭐가 된다? 국장이 정하는 거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차차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헤드라인만 물어볼게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이 지정하며 시도가 지정할 수도 있다. X. 그게 옛날에 31회 때 문제였어요.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 나오는 지문에 대한 것들은 간단히 봤네요. 그러면 1문제 한번 다 봅시다. 8번입니다. 이 8번 문제가 나오는 부분의 포인트는 이거죠. 뭐냐면 등록하여야 한다. 시작. 등록하여야 한다. 이건 사업주체 등록 얘기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키워드를 잡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가 되죠? 연간 몇 톤지, 연간 몇 세대인지, 연간 대지는 얼만지
이거 할 때 누구에게 등록하는지라는 겁니다. 그럼 오해하지 말 건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세요. 이게 등록사업자죠. 그렇죠. 물론 비등록도 있지만. 그렇죠? 주의할 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30채예요. 하지만 등록에 대한 부분은 뭐다? 연간 20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는 똑같이 1만이겠지만 그거 혼동 마시고 또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이상의 조합원 구성하되 조합원은 몇 명 이상해야 한다? 리모델링 조합 제외하면 뭐야 그러면? 지역 직장이겠지. 그럼 건설 예정 세대 몇 프로? 50% 이상의 조합원 구성하되 몇 명? 20명 이상. 오늘 많이 외워가네. 땡큐. 연말을 아름답게 뭐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어볼게요. 문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건설 예정세대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해야 한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 규제가 없어요. 왜? 원래 다 소유자라 땅을 사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땅 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은 뭘 물어보는 건가 봤더니 주택상환사채를 물어보고 있네요. 주택상환사채.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발행하나 봤더니 토지주택공사와 보증받은 등록사업자. 시작. 토지주택공사와 보증받은 누구? 등록사업자. 그러면 토주공은 뭐다? 보증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공공이라 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행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상환사채도 언제든지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9번, 10번 다 중요하게 다루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의 포인트는 사업주체가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시작.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규모는 연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얼마?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대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한다면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등록 기준에 맞으면 국장 등록도 해야 되는 것이겠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공급과 관련된 투기과열지구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누구? 시도지사.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아니면 시도만. 그리고 여기는 심의가 나올 때 도시기획위원회가 아니에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예요. 이것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거라고 나온 적도 있거든요. 주택법에서 공급 부분 나올 때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나 부동산지역 나오면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구나라고 이해도 좋아요. 알겠죠? 그 정도. 나머지 농지법 관련된 거 두 문제 맞아보고 마무리합니다. 농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용어정의 차원의 부분에서 농지의 정의와 농업인의 정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26페이지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농지는 전답과수원이어야만 농지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이면 농지일 수도 있을까요? 그쵸.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실제로 농업했다고 농지가 되려면 그 토지는 3년 이상은 농지로 쓰였어야 됩니다. 3년 미만이면 농지로 보지 않아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임야인 경우는 전용허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호액계들. 그리고 보시면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포함해서 다 농지로 봐주는 것이고요. 또 농업이라고 한다면 다음처럼 1번, 3번 기억하실 거 농업인 거냐 축산업인 거냐 시작 농업인 거냐 축산업인 거냐라는 거에 의견이 달라지겠죠. 1천 이상 농지에서 경작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둘 중에 하나. 축산업은 대중소 가금 꿀벌 20, 100, 1010 20, 100, 1010 대중소 가금 꿀벌 시작 대중소 가금 꿀벌이라고 한다면 요거 20, 100, 1010 방법 없어 외워야 돼 이거는.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 쌤 그러니까요 소 2마리, 돼지 10마리, 염소 100마리, 닭 같은 거 1000마리, 꿀벌 10마리는 동시만족인 거죠. 동물농장을 해라. 동물농장을 해. 뭐라고? 다 개별이야. 이거 사육하거나 120일. 이거 사육하거나 120일. 다 하면 이건 동물농장이야. 이해갑니까? 됐죠? 그 얘기들 마무리합시다. 나머지 내용들 봅니다. 13번입니다. 농지에 대한 정의예요. 무엇에 대한 정의일까? 농지. 그럼 농지란 시작. 농지란 전답과 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거나 뭐하죠? 있는 토지 또는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도 포함된다. 조경 목적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그렇죠? 한 번 더 읽어봐요. 농지란 전답과 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조경,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를 말한다. 그럴 때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건 제외하고 토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포함해 농지로 봐주겠다. 농지 제외사항은 다시 또 하고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농업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농업인이라고 나온다면 대, 중, 소, 가금, 꿀벌이에요. 그럼 20, 100, 1010 시작 20, 100, 1010 아싸 1년 중 얼마?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한다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7번째에 대한 일라스까지 봤어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했어봐요. 1번만.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다음 주에 한 주 쉬어요. 그러면 요 7장을 저처럼 이렇게 스탬플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7장을 만들어. 이렇게. 이런 종이 얇은 파일 만들고 넣어서 7장을 계속 반복해 봐야 돼. 적어도 2월 말까지는. 3월 말까지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서 요거 오늘 이제 다음 주 월화 되면 이 7장 강의만 7강을 모아서 무료 특강으로 올릴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 놀지 말고 엄한 거 듣지 말고 뭐 하라고요? 7장 있는 거 쭉 보면서 7강 빠르게 들으세요. 모아놓은 거를요. 우리 무료 특강 보는 방법 알죠? 홈페이지 가면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어요. 무료 특강이. 거기 올릴 거예요. 앞으로. 그럼 신청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면서 새해 만날 거예요. 새해 우리 목표는 뭐예요? 합격이요. 어저께 어떤 분이 공부라고 하대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는 수단이에요. 목표는 합격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합격에 여신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